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내일 3월 18일 내일 시장에서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라고 또 오늘 시장에서 좀 핫했던 이슈가 있었던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 볼 건데요. 며칠 전부터 제가 농업 관련주를 찍었었고 우성사료, 한일사료 주 찍었었죠. 오늘 사료주의 날이에요. 우성사료가 이제 대장주 될 경향이 되게 강하다고 그랬는데 우성사료가 상한가를 갔고요. 나머지 한일사료, 자, 그리고 현대사료도 급등을 하였습니다. 또 오늘은 종군당의 날이죠. 나파모 스타트 관련해서 이 종군당 주식이 되게 핫했고, 자, 이제 사료주가 움직여서 이제 비료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 조비경농,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노바이오도 한번 꾸준히 살펴볼 거고요. 문배철강, 한일철강, 삼열철강도 아직 관심권에 있어 볼 거고, 메타버스 관련들도 아직도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 문제 살펴볼 거고요. 오늘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까지 자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청차 관련주들은 자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아무리 호재 이슈가 좋아도 깨지 않아 일단은 깨지 않는 게 좋아 볼 거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보다는 너무 양이 많아서 내일 새벽에 조금 더 볼 거고, 자, 백신 여권 관련돼서 케어랩스, 다나 아이크래프트까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그래서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고요. 사료주 하신 분들이 오늘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 가져봐야 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파모 스타트 관련해서 이제 종군당이나 종군당 바이오, 자,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좀 깔끔하게 좋지는 않았죠. 지수 차트를 보면 이 코스피 시장은 이제 음봉으로 마감했고요. 자, 0.64% 떨어졌습니다. 시간별 투자 동향에서 보면 연기금, 자, 외인 기간 종목당 파는 바람에 많이 밀렸고요. 자, 코닥 시장은 살짝 올랐는데 외인 기간이 팔았는데 연기금 조금 들어오고 보험하고 이제 개인들이 받쳐주면서 자,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라 아직 그 추세가 하락한다거나 이렇게 무너지는 차트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좀 며칠간 올라왔다가 자, 조금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나파모 차트 관련주인 종군당 바이오, 경보제약이 강하게 상승했어요.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종군당을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10개월선을 깨면 굉장히 위험했는데 자, 1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들어서 나갔고, 자, 5일선도 지켜주었습니다. 결국은 2달간 조정 받은 거죠. 이렇게 항상 종군당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잘 타고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자, 조정이 확정이 되는데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2달간 조정 10개월선 딛고 일어나고 이번 달도 2달간 조정 10개월선 딛고 일어났습니다. 이 주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자, 이렇게 잘 지켜주고 제가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 나갔습니다. 그만큼 주식은 지켜줄 자리긴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죠. 이 자리 돌아 나갈 때 대량거래가 실렸는데 자, 이렇게 대량거래가 실렸는데 어떻게 뚫어놓은 자리인데 그러면서 저번 주에 지켜주고 이번 주에 잘 돌아 나갔습니다. 일봉에서 사실 이 자리가 저점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를 저점인 걸 확인하기 전에 주봉에서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딱 지켜보면 일봉에서 이 정도 윤곽이 딱 나와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월봉, 주봉, 일봉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더 날아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때 형성되는 매물대가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매물대에 맞고 아마 꼬리 닿는 현상이 종군당은 쭉 있을 것 같아요. 종군당 바이오도 보면 자, 오늘 25%까지 갔다 왔는데 역시나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깨지 않아야 될 10개월선을 잘 지키고 돌아 나갔고요. 주봉에서도 자, 아까 종군당과 똑같이 중요한 변곡점 자리, 이전 자리까지 자, 밀리지 않고 잘 돌아 나갔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종군당처럼 물론 모델 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죠. 누구도 모르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정도의 거래량은 다 잡으면 대량 거래 터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때 12월 달에서는 이 매물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 맞고 좀 떨어지지 않을 꼬리 닿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21선이나 이제 근처까지 밀렸을 때 이럴 때 좀 매수해 주는 게 자, 좋을 것 같습니다. 경보제약이 아침부터 이렇게 깜빡깜빡 막 높이 출발해가지고 상한가 갈 수 있겠나 했더니 상한가를 갔어요. 대단합니다. 자, 월봉에서
역시 지켜줘야 될 1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자 돌아 나갔죠. 자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한 2달 넘게 조정받고 2달 15일 만에 자 돌아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경보지역도 마찬가지 이전 고점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자 주봉에서 보시면 한 번 더 상승을 하면 이렇게 변곡점들이 있어요. 물론 지켜줘야 될 자리도 잘 지켜주지만 정확하죠. 이때가 이 5주선이라는 게 5주 동안에 이제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저 5주 이동 평균선이 상승과 하락하면서 이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딱 찍고 돌아 나가고 지켜주면서 상한가를 간 건데 마찬가지로 위에는 또 강력한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이때 가격이 16,900원쯤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가서 내일 한번 슈팅이 나오면 요 강력한 매물대인 16,900원대 이렇게 17,000원대 이 자리를 맞고 물론 여기도 뚫어준다면 대단한 거죠. 여기 뚫어주고 이 자리를 완벽하게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면 자 우린 날아갈 거야 하고 완벽하게 날아가겠지만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게 되면 여기는 새로운 이제 그 저항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맞고 한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더 맞고 떨어지면 한참 기다렸다가 21선 근처 이렇게 해서 눌림목에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이 나퍼먼스 차트는 계속 이슈가 됐던 건데 지금 또 한 번 상승을 해주는 건 좋긴 한데 어쨌거나 예전에 있었던 그 시장에 알려진 기사고 요 중요한 매물대를 막고 떨어지니까 이때쯤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종문당 바이오를 만들어 봤고요. 이 종문당 바이오를 보면 이 나파몬스타트에 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예전에도 이 나파몬스타트를 항상 많이 움직였던 건데 뭐 뉴질em 얘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국전약품 얘기도 있고 이 나파몬스타트 뭐 4월 달에 이제 허가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이런 이제 나파몬스타트에 대한 자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뉴질em 또 나파몬스타트 글로벌 이상 뭐 시아로 선정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오늘 특히 시장에서 나파몬스타트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슈가 있는데 결국 주식은 이 경고제약만 봐도 깨야 되지 않을 때 절대 안 깨죠. 마지막으로 조정받고 이걸 깼으면 이제 추세가 크게 무너지는 거죠. 자, 크게 무너지기 전에 자, 돌아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일봉에서는 이제 뚫어줘야 돼, 뚫어줘야 되는데 제법 만만찮아요. 이 16,900원 주장대에서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눌림목이나 이런 자리 줄 때 좀 매수해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또 의외로 이제 이 사료주들, 사료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제가 2, 3일 전부터 농업 관련주하고 우성사료, 현대사료를 찍었었는데, 관심 가져보시라고 찍었는데, 좋은 결과 나왔어요. 대지열병에 대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는 사실 오늘 뜬 거죠. 뭐, 어제 뜬 거, 항암, 남아, 아프리카 대지열병, 뭐, 이성군 대지열병, 녹십무 대지열병, 수많은 거에 뭐, 긴급안정비용 지원, 뭐, 이렇게, 대지열병 방역 대책 추진 식으로, 대지열병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막상 주가는 크게 안 움직이고 거래량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한번 터진 이 거래량이죠. 1월 18일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힘들긴 해도 자 원바닥, 두바닥, 다중바닥 그려놓고 20선 이거 잘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만 꼭 찾고 있었으면 자 상한가 간 거죠. 월봉에서도 그때 이 영상 찍을 때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죠. 그때 이 가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팀의 우성사료가 19년도 9월달에 고점이 5,100원대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가면 한 번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같이 움직이는 현대사료나 자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자, 오늘 급등했습니다. 이제 월봉에서 낮은 가격에서 급등했고요. 주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오수선을 현대 사료주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랬죠. 예, 주식의 이 추세를 보려면 오수선이 중요한데 벌써 3주 전에 장악해 놓고 자, 저번 주에 이쁘게 안착해 놓고 그냥 날아간 거죠. 오주선의 추세가 되게 중요해요. 일봉에서는 매수 타점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이런 자리를 좀 어수선한 자리에 있을 때 매수 타점을 잘 잡아 놓으면 주봉에서 이렇게 5선 잘 지켜주면, 그러니까 큰 그림을 놓고 주봉이 5선 잘 지켜줄 때는 반드시 자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니까 이렇게 5주선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내인 한일사료가 항상 막내예요. 우성사료, 현대사료는 서로 대장주를 하는데 한일사료가 막내를 잘하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역시나 월봉 바닥권 그리고 조금 60개월 선에 대한 부담감 때 60개월 선 맞고 떨어지는 쪽 올라왔는데 이 60개월 선 상당히 뻑긴 해요. 그러고 한일사는 또 여기 매물대가 좀 다른 사주보다 많아서 자 좀 급등을 크게 못했습니다. 예전 고점이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자 7월 3일 형성된 고점이 2160원, 2200원인데 오늘 역시 꼬리가 여기 말고 떨어진 거죠.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면
여기가 새로운 지지선이 돼서 자,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한일 사료예요. 일봉에서 보시면 다른 친구들은 그냥 잘 끝났는데 유일하게 한일 사료만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론 계속 올라갈 수는 있죠. 누구도 모르죠. 그렇게 하는 것보단 기다렸다가 좀 눌림목 주고 5일선이라도 딛고 돌아 나갈 때 자, 대지열병이나 어떤 이슈 같은 거 살펴보면서 자, 이렇게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사료주가 움직였고 대지열병 관련이 돼 있으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비료주죠. 자, 이제 비료주를 계속 찍고 있죠, 요새. 자, 대동공업 조비 경롱입니다. 대동공업이 어제까지 좀 좋아한다고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 같은데, 자, 그렇죠. 금방 우성사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장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주봉에서 자, 5주선을 저번 주에 안착시켜 놓고 뭐 이번 주에도 우선 위에서 놓고 있다는 얘기는 순간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성사료 이런 것처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이 내일 당장 날아간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자, 이때까지 조용하던 이런 거래량, 없는 거래량 속에서 언제부턴가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고 매집봉이 들어와 있죠. 이때도 벌써 10%, 16% 이때도 10% 날아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리 잡으면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게 대동공업이라서 제가 한번 꼭 신경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이제 손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해야 되겠죠. 나는 어느 자리 5일선을 이렇게 하면 손절하겠다. 21선까지 분할로 매수하다가 손절하겠다. 손절하겠다라는 등 이제 본인만의 철저한 계획이 중요해서 이런 철저한 계획을 잡고 그러고 지켜나간다면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자 주식이 됩니다. 요새 조비 경롱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조비도 오늘 좀 올라갔죠. 이 일단 사료주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비 경롱 같은 비료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조비를 보면 역시 이렇게 조용하던 거래량보다는 지금 거래량이 확실히 많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거고 순간 긴 꼬리가 달리긴 했어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긴 꼬리가 월봉에 이렇게 높은 데 나타났던 문제가 되지만 월봉 바닥, 우성사료 한일사료 급등하고 다 이런 자리에서 나온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5주선을 잘 지키고 이쁘게 돌아나가고 있는 거죠. 자, 언제 급등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죠. 이거 날아간 다음에 벌써 관심 받는 비료주 이런 뉴스가 나오겠죠. 날아가기 전에 밑에서 이렇게 선침해 놓는 이런 개념이 좋아요. 사실은 어제하고 오늘 시가가 좋은 타이밍이었죠.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아차 싶어도 수익권에 팔 수 있는 거고. 자, 경롱도 마찬가지죠. 자, 경롱을 보시면 자,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리고 있는데 이 저점이 자꾸 높아져요.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계단식으로. 자, 그러면서 순간 조용하던 주식이 언제부턴가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고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럼 꼬리를 달긴 했어도 월봉에서 꼬리 다른 위치가 역시 높지 않죠. 자, 낮은 위치에서 이제 돌아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이슈, 좋은 뉴스가 있을 것 같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추세 전환은 항상 주봉에서 먼저예요. 자, 우리 우상향 할 거야, 우상향 할 거야, 이렇게 우하향 할 거야. 5주선을 이탈하면서 우리는 우하향 할 거라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5주선 안착을 하면서 나 이제 우상향 할 건데 이렇게 모습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을 유지했을 때 일봉에서 매수 매도 맥점 타점만 잡는 거예요. 즉 현주가 위치는 월봉에서 보고 추세는 주봉에서 보고 타점은 일봉에서 잡는데 일봉에서 이렇게 황금에서 돌파 안착 잘할 때 엄청 이쁘죠. 자, 순간 내일 같은 날 급등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료주가 움직였으니 물론 이렇더라도 비료주가 내일 꼭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걸 제가 맞추는 사람은 아니니까. 주식은 절대 꼴점 맞추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먼저 움직인 사료주 다음으로 비료주가 움직였다는 이제 통계가 있으니까 자, 그걸 빌미로 거래량이 늘었죠.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조비와 경롱은 내일 같은 날 음봉으로 떨어져서 21선 잘 지키고 돌아나가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또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주식들 같습니다. 자, 다음 철강주인데요. 갈듯갈듯 못 가면서 괴롭히는 철강주입니다. 사실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조금 전할 수는 있는데 이 문배철강을 보시면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21선 잘 타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보면 저점 21선 찍었기 때문에 사실 손절 기준 같은 게 정확하신 분 같으면 21선 근처 매수, 깨만 매도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배철강 상당히 끼가 있어요. 이때 12월이라 상한가를 시연해 놓고 자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지만 자 이렇게 무슨 형태 무슨 깃발이 뭐라고 하는데 전 기법 이론은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자 수렴이 돼 있죠. 자 이쁘게 수렴이 돼 있는 상태에서 21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꼬리는 비록 닿을지언정 순간 급등할 수 있는 이 철강주고요. 월봉에서 이 스윙으로 들어가기 좋은 자리죠.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물릴 건 물릴 없는 없지만
이 문배창이 꼬리맨이라고 그랬죠. 꼬리 잘 달아요. 그래서 전고점인 4,500원대 이 자리만 강하게 돌파해주면 이전 고점까지 바랄 수 있고요. 일단 추세는 잘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고 주봉에서 이제 5주선을 위험하게 지켜냈죠. 5주선을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지켜내면 되는데 그 자리가 제가 21선 근처라고 그랬죠. 그래서 21선을 가격대로 보면 3,728원 오늘 저가가 3,705원 찍었죠. 이거 찍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 친구 21선 잘 찍겠구나. 그래서 21선 찍고 잘 찍고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면 한두 번 좀 급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일철강 볼까요? 한일철강, 한일사료. 뭔가 아무튼 자 한일철강도 보면 어제 이틀 음봉 그렸고 양봉을 그렸죠. 이 친구 좋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왜 그러냐면 5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툭 꺾이는 점이 있어요. 5일 동안 평균 가격을 손으로 그려도 잠깐 편한데 자, 이 자리가 강력한 매물대가 되는데 저항선이 예전엔 저항선이었죠. 지금은 새로운 지지선이 된 느낌이죠. 이날 돌파해놓고 좀 잘 지키고 있고 오늘 꼬리가를 딱 찍었죠. 이거 가지신 주부님들이 난 이 밑으로 못 가. 이거 내가 다 잡아먹었어 이날. 긴 꼬리 달린 날이죠. 난 못 가. 자,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60개월선, 20개월선 잘 지키고 돌아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일봉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데 오늘 저점이 중요한 매수 타점 기회였고요. 내일 너무 높이 떠서만 가지 않으면 5일선 기준으로 매수해서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문배철강, 삼연철강, 한일철강이 개인적으로 철강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데 자, 삼연철강 같은 경우도 어제 좋고 오늘도 괜찮죠? 오늘의 음봉은 절대 나쁜 음봉이 아니죠. 오늘 물론 기간의 장난이 좀 심해요. 기간이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아주 그냥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개인분들의 힘에 입어서 어쨌거나 올라갔는데 5일선 이탈 안 했죠. 이 친구 물론 여기서 내일 급등한다고 하면 급등할 수도 있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 다시 한번 5일선까지 꼬리를 단다거나 낮게 출발하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깨면 손절. 한일철강 마찬가지로 지금 철강주들이 다 예전 가격을 다 빠이빠이 해놨어요. 이 얘기 뭐냐면 가격을 한번 좀 업그레이드 해놨다는 느낌이에요. 자, 우리 이 밑으로 안 갈 거야. 이때 가격이 4,750원인데 난 이 가격 밑으로 못 가. 이거 어떻게 이제를 뚫었는데 이거 꼬리 달면서까지 간신히 우리가 물량 매집했어. 그러니까 이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만 잘 딛고 돌아 나가주면 이렇게 순간 파워풀한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거래량이 두 방 들어 실렸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자,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주봉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틀었죠. 상향으로 이렇게 조정받다가 나 이제 틀었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추세 조정이 확증이 되는 5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고 있죠. 물론 5주선 이탈하면 손절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만 5주선 이탈만 하지 않으면 계속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게 이 철강주입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움직였죠. 시장에서 이 미국의 로블록스 관련해서 쉽게 시장에 자, 올해 1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한빛소프트를 보면 오늘 또 한 10%, 17%대 급등했다가 이제 긴꼬리 연봉을 달아서 자, 약간 이제 경기 해줘야 돼요. 이날 상한가 30%, 이날 55%, 이날 26%, 이때 3,000원 대비 더블 올라와서 이제 100%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경계하셔야 되고요. 지금 쫓아가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길은 9,900원 만원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가기 전에 꼬리 달고 떨어질 자리가 필요한데 이 변곡점이라는 게 꼭 5개월 이동 평균선만 갖고 생기진 않아요. 10개월간에 20개월간에 이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이 이동 평균선 이것도 중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어쨌든 강력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오늘 일봉에서만 보면 저 자리에 꼬리 맞고 떨어졌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월봉을 보면 정확히 20개월선 변곡점 맞고 떨어진 자, 첫 번째 저항선을 맞고 떨어진 거예요. 가격은 벌써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그 전에 5주선 먼저 이탈하겠죠. 지금은 사실 이 종목을 사라 마라 이렇게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선익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계속 해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더블 이상 올라와 있죠. 월봉에서 보시면 저가인 3,400원짜리가 2만원.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고 물론 뚫을 수도 있지만 이 정고점 맞으면 한두 달 벌써 5개월째 올랐기 때문에 한두 달, 두세 달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장주가 흔들리면 자 다른 종목도 흔들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렌텍 에이턴 미투원에다가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음, 덱스터까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 덱스터를 보면, 자, 덱스터가 오늘 오전에 상이 이거 좀 올라갔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서 살짝 무너졌는데, 월봉 H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선익이나 한빛처럼 이렇게 높진 않죠. 자, 이제 출발해서 물론 오거래일적 올라와 있긴 한데 이 중요한 월봉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이 자리 지금 근처에 와 있는데 여기를 뚫어주면 만 원대까지 갈 수 있어요. 만 원이면은 이제 상한가 근처쯤 되는데 이 9,000원, 1,000원대에서 만 원대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건 지켜는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벌써 한 주 떨어진 이번 주에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잘 살아있는 거죠. 항상 5주선이 추세를 결정해줘. 그래서 제가 주봉이 월봉은 현저가 일치를 파악하는 거고 주봉은 왜 그 추세를 결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5선이 깨지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자 어쨌거나 5선 잘 지켜주고 있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오늘 괘씸하게 자 꼬리 달고 떨어졌는데 일단 지켜줄 자리는 지켜줬어요. 간신히 지켜줬는데 내일 만약에 5일선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5일선 근처에서 한번 중요하게 또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매수했었는데 자 꼬리 달고 떨어지고 이제 금 기간 친구들이 원체 장난이 심해서 일단 매도를 하였고 내일 5일선 근처에 다시 돌아 나가면 자 다시 한번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위톤도 생각보다 잘 안 가고 있긴 한데 자 위톤이 보시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그러고 자 월봉에서 거칠 거 다 거쳤어요. 보시게 되면 자 완바닥 투바닥 그러고 자 5개선 돌파 안착 새로 돌아 나가는 거라 상당히 차트는 좋고요. 아직 주봉 5선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봉에서 이제 오늘 갭 띄우고 안 나가고 차라리 그냥 5일선 잘 갔으면 좋았는데 오늘 2% 갔다 다시 꼴려고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 5일선하고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 따라 올라가다가 5일선 찍고 딱 돌아 나갈 때가 바로 신규로 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서 이 덱스터하고 미투는 조금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메타포스 이 관련해서 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이렌텍도 마찬가지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렌텍이 하나의 단점은 장점은 일단 5개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5개선을 깨지 않는 한 언제든 뛰어나갈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주봉이 좀 단점이에요. 이 친구가 진짜 잘 올라가려면 주봉 5주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5선 밑에 있죠. 그래서 이렌텍이 5선 돌파만 해주면 사야 되겠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5선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주봉에서 20주선은 딱 찍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일단 경계 상황이죠.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양봉으로만 떠주면 자 중요한 변곡점에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제 살짝 깨긴 했는데 내일 양봉으로 떠서 잘 돌아나가 주면 저가 매력이 기회가 되고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 깨면 반순절해야 되고요. 아직 매수를 안 해놓으신 분들은 아직 매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주봉 5선 돌파 못한 것 때문에 덱스터나 미투는 매수할전정 아직 이렌트는 간종에 넣어놓고 보고만 있습니다. 에이트워를 볼까요? 에이턴이 5일선 잘 지켜나가고 있죠? 에이턴은 어디서 말씀드렸듯이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5일선만 안 깨고 잘 지켜나가면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어요. 월봉에서 이렇게 예전에 오래 쌓아놓은 매물벽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자 나는 이 친구 이 자리 밑으로 못 가.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러면서 소화해놨기 때문에 순간 급등하면 예전 고점 에이턴 진정한 꼬리맨이에요. 월봉에서도 꼬리 엄청 날아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한번 급등하면 전고점이 가격이 7,600원대 여기까지 한번 보여요. 그래서 급등할 때 7,500원대 목표를 잡고 좀 매수 매도를 진행하면 어떨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항공주하고 백신 여권 관련 그 상관관계가 있죠? 자, 항공주들이 요즘 괜찮은데 이 백신 여권을 이제 간편하게 뭐 QR코드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항공주가 움직이고 항공주가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백신 관련주가 움직인데 이 아이크래프트는 벌써 꽤 움직였어요. 자, 아이크래프트를 보시면 이렇게 벌써 움직였죠. 오늘도 거의 한 17%대? 자,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생겼어요. 이게 3월달 초반에 3,500원이었는데 벌써 더블 올랐죠. 100%.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친구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여기 고점인 5일선인 여기 7,600원까지 갔다 오겠다 했더니 오늘 정확하게 7,300원 찍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10배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그때 이제 매도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음, 후발주자로 케어랩스를 보고 있는데, 참 늦어요. 자, 시간을 보면, 음, 좀 떨어져 있죠. 아까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린 모르죠. 일단 영향이 미치면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잘 타고 올라가는 주식은, 절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 5일선을 지금 이탈 안 하고 있죠. 물론 이때 한번 11선 찍고 돌아 나갔는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5일선 잘 지키고 돌아 나가고 있고, 의외로 12,000원대 여기를 좀 뻐거워요, 이 친구가.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5일선 깨놓고 돌고 있었는데, 11선 딱 찍고 돌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가 때가, 이 저점일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겠죠. 월봉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까 아이크래프트가 제가 저 자리까지 한번 갔다 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매물대까지. 이 케어랩스도 이 20년도 6월달에 고점 이 자리를 반드시 갔다 올 것 같은데, 자 아직 안 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 자리까지 한번 홀딩할 것 같아서 이 종목 매수를 해놔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수익권이라 크게 영향은 없는데, 자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잘 살아있죠. 우주선이 잘 살아있어서, 더군다나 이 친구 중요한 매물대를 빠이빠이 시켜놓은 친구라 나 이 밑으로 이제 안 갈 건데 하고서 다 뚫어놓은 상태고, 자 대량 거래가 자 저번 주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 한번 크게 상승할 것 같아서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일단 매수 진행하실 때는 자 5일선이나 10일선 이 근처에 매수가 제일 좋고요. 이거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마 내일 5일선 따라가 올라가면 5일선 근처를 또 하루 종일 오전에는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5일선의 가격이 11,400원인데 390원, 400원이라고 치면 오늘 시간에서 11,450원이니까 내일 11,400원대 왔다 찍고 나가면, 찍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자 케어랩스는 정확한 방법 같습니다. 이상 내일 좀 신경 써야 될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이 종군당 나바파워스타트는 해주로 벌써 급등을 했고요. 이 메타포스 관련된 급등한 거 말고 아직 급등하지 않은 덱스터나 이에이트원 또 미트원 이런 거에 대해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항공주 중에 에어부산을 볼 거고요. 이 케어 단알이나 아이크래프트는 꽤 올라가 있으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중에 좀 케어랩스를 보시는 게 좋고, 에어부산을 보면 흐름이 좋아요. 지금 항공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월봉의 H가 높지 않죠. 이 월봉의 H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월봉의 H가 높으면 잘못 맞으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즉 월봉의 H가 높을 때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몇 달을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월봉의 H가 낮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렇게 5개월 선에도 회복해줄 때가 좋은데, 에어부산 딱 회복하고 있죠. 주봉에 보시면 자 옆으로 오랜 기간 가다 드디어 우선 회복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선 최초 회복할 때가 자 추세가 중기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때 또 일봉 박자도 맞는데, 자 완바닥 이렇게 보시면 자 완바닥 그려놓고 다중바닥을 오랫동안 형성해 놓고 드디어 달려나가고 있는데, 아주 가벼운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그때 이 크진 않은데, 자 우리 이 가격 밑으로 안 갈래 하면서 자 뚫어놨죠. 뚫어줄 때 거래량이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앞에 거보다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에어부산은 한번 슈팅 나올 것 같아요. 슈팅 나오면 자 강력한 매물대가 두 개가 있는데 4,200원에서 4,300원대 여기까지는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2%, 13%대까지. 그래서 에어부산도 조금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못 살펴본 창투사고 이런 거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내일 새벽에 5시쯤 항상 올리는데, 그때 미국 시장하고 선물 시장 같이 보면서 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